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창업행정론 제 11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11장은 저번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창업 사업 계획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벌써 한 4년 전에 좀 창업을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샘플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이걸 참고해서 하셔도 좋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수업 시간에 10분에서 20분간 한번 발표해 보라 하는 의미에서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앞쪽에 이제 서론을 썼는데 굳이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내용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전 충청 지역에 몬드라곤을 꿈꾸며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러면 이 소위 내가 이야기하는 몬드라곤, 내가 꿈꾸고 있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몬드라곤은 여러분 스페인 하면 발렌시아 이쪽이면 마드리드 축구하는 데에만 좀 관심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실은 잘 사는 지역이 프랑스 경계에 가면은 그 아사라타라고도 하는데 몬드라곤 지역이 있어요. 프랑스로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몬드라곤을 가보면 이 지역은 프랑스와의 경계 지역이었고 그래서 스페인의 왕이 프랑스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스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스크 지역에 7개의 주가 있어요. 그래서 기프스코아 요 지역을 좀 우리는 몬드라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우리 옛날에는 터키도 요즘은 튀르키예로 부르고 키예프도 뭐 키이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우리는 영어 중심으로 하거나 러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현지어 중심으로는 이렇게 기프스코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바스크 그쪽 지역으로 따지면 아사라테 그 스페인 에스파뇰로 따지면 몬드라곤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키프스코아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주도가 몬드라곤이라는 거예요. 인구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1인당 GDP 3만 4천 유로로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드라곤에 가면은 협동조합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Cooperative Congress라고 하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의회가 있고 이 밑에 300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300개의 조직에서 거의 8만 명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회, 사회위원회,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높은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예요. 이사회가 아니고. 총회에서 이사들을 임명하면 이사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감사위원회, 사회위원회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모여서 하는 게 총회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가 돼요. 물론 주식회사도 주주총회가 최고 의결기구가 되죠. 이사회는 경영을 책임지고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임기 4년으로 하고 2년마다 50%씩 새로 선출합니다. 이사장은 4년 임기로 대통령처럼 선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데고 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 경영진이 이 이사회가 경영진이잖아요. 경영진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 이건 회계감사하는 것이고 일반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조합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직원 20명당 1명꼴로 사회위원회 위원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같으면 이사회 중심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근데 사회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몬드라곤
전체 조합원 총회는 4개의 영역으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부문, 유통부문, 금융부문, 지식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꼭대기 인더스트리얼 그룹, 산업 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금융 부분, 리테일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리테일이라고 하는 건 소매 그룹이에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우리 CU와 같은 것, GS, 뭐 이마트와 같은 그런 동네마다 있는 리테일 소매점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교육이에요.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하고 Education Training Organization,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도시 공동체 협동조합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매출액 기준으로 22조 원, 일자리는 8만 개를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게 만들 때 이제 2020년경,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이때는 매출액 240조 원에 240조 원으로 10만 명을 고용하죠. 근데 이거의 10분의 1인데 매출액이 22조만 되더라도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저 북부 지역, 바스크 지역의 가장 큰 기업이고 스페인의 100대 대기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다. 이런 유럽에 가면은 사실은 축구팀도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럽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조합주의라고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동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204개 그룹 289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협동조합이 110개, 기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180개, 자회사 재단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 부분은 은행,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거죠. 사회보장사업, 보험, 그래서 노동, 인민, 금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금융 부분이 있고 유통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리테일, 소매, CU와 같은 상품과 농산물을 유통하는 에로스키라는 우리 따면 CU와 같은 동네마다 있는 소매점에 에로스키가 있어서 거기서 유통 부분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윤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학교 1개, 기술연구소 12개, 직업교육 그런 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학교 몬드라곤 대학교가 4,60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하나 있고 이켈란 이데코라고 하는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은 소비재, 자본재, 산업부품, 건설 및 경영 서비스 등 5개 분야, 180개의 회사가 이 몬드라곤 공동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재, 자본재, 산업부품, 건설 경영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다 생산 중심의 부문이 산업 부분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남대학교 앞에가 이렇게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이루어진다면 한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앞에 지역에 이제 기업들도 만들고, 그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업들도 만들고, 이 소비, 에로스키, CU 같은 것들도 한남대 CU를 만들어서 하고, 금융도 한남대 신협이 좀 더 커져가지고, 한남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은행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한남대학교도 몬드라곤 대학교와 기술연구소처럼 실제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대학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시켜야 이 지역처럼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몬드라곤이 대표적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살린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성공 요인은 뭐냐? 기존의 책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여기에 만들어진 거 한 70년 됐는데 초기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놀고 있는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했다. 유효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의 특성, 그 지역에서 필요하는 거를 우리가 굳이 왜 바깥에서 사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이걸 내가 직접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 주고 사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우리가 한남대학교도 창업 중심 대학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창업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성과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또 글로컬 대학교 신청하면서 창업 중심, 글로벌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중요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자본주의 속에서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승자 독식의 그런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도덕률에 기초해서 체계적으로 짜여진 내부 규칙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율적인 규칙들에 따라서 정관을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노동, 연대, 커뮤니티 절제 등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50년, 60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이 지역 전체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천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현한 그런 지역이 몬드라곤 공동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몬드라곤의 이 사례를 본떠 가지고 우리 대전, 충청, 특히 한남대 앞에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으로 갔잖아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한남 마중물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창업 계획서를 만들게 됐다 하는 취지로 앞쪽에 서론으로 취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뭘로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먹게 할 것인가, 먹여 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소설 같지만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창업 사업 계획서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업은 어떤 걸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 한남대학교 앞에서 좀 뭔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공동 소비, 우리가 매일매일 돈 쓰잖아요. 이거를 어? 우리는 이마트 가서 사지 말고 우리들이 소매점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는 생협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하고 정직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소비하는 쌀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이마트 홈플러스 가지 않고 우리들의 가게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공동 소비, 유통, 생산, 컨설팅 등을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초가 이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선배 한 열댓 명에서 20명 정도 이제 한남 마중물 장학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게 모태가 돼서 행정학과 동문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갔다. 그리고 잘 되면 한남대학 행정학과 후배나 제자들에게 장학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좀 더 커가면 대전 충청 지역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이 되어보겠다는 것이죠. 사업 명칭은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실제로는 못 봤을 거예요. 어린 시골에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마을 가운데에 우물이 있고 우물 옆에는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펌프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다 모타로 수돗물을 트면 전기로 물을 끌어올리지만 그때는 힘으로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굴러야 물이 올라와요. 저 밑에 있는 물이. 타리박으로 이렇게 두레박으로 올려오는 것도 아니고 펌프를 통해서 올리는데 펌프질을 하려면 미리 한 바가지에 물을 넣어야 돼요. 이 미리 넣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 나간다고 그러죠.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가서 이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펌프에 물을 넣는 거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적고 우리 좀 함께 할 수 있는 교수들, 동문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우리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주주수대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당 1표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은 조합원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요즘 이제 인터넷 기반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앱 같은 걸 만들면 내가 이거 살려고 하는데 함께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협동조합에서 대행해주면 그 중간에 마진을 좀 남길 수 있어요. 그걸 조합은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통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해외의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창고도 가지고 있고 인터넷상에 좀 요즘은 다 쿠팡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물론 쿠팡에도 뭐 우리 상품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유통 관련된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부분은 이제 그 우리의 먹거리 관련된 거 제가 태어난 고향의 이름이 더만입니다. 더만이 마중물 농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로에게 필요한 농산물, 상추, 고구마, 뭐 고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이제 동네마다 생협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자. 우리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 또 행정학과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연구 부분도 하자. 그리고 음식료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친구가 하는 커피숍을 좀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점도 운영을 해서 행정학과 행사할 때라든가 우리 뭐 조합원들이 행사할 때 이 주점을 이용하면 여기로서 자체적으로 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남대 인근에 원룸 임대업도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한남대 이제 18년이 돼 가는데 기숙사 인원으로 다 차지 않잖아요. 1, 2학년 때는 기숙사에 좀 있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원룸에 와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원룸을 생활하게 되는데 원룸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물론 뭐 서울에 비싸면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실제 여러분 생활비 기준으로 따지면 원룸비가 많이 나간다고요. 근데 원가를 따져보면 지금의 한 반값 정도에도 우리가 임대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장학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대전, 충청 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좀 더 커지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간적으로는 이게 2019년에 만든 페이퍼인데 이후에 계속하자. 그래서 산업 중심으로 볼 때는 농업도 하고 음식료 만드는 식당, 주점, 빵집도 가져오려고 그래요. 빵집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장학사업, 문화사업, 교육사업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하는 우리 중에 이제 박형순 교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9살 때 두 다리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교수까지 됐는데 그런 친구들은 장애인 사업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대 효과입니다. 수익 창출을 통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한남대 또 행정학과뿐만 아니라 한남대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이고 공동체 경제 중심의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보겠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뭐 제 소개를 이렇게 하면 저는 이 한남대에 온 지 이제 18년 되고 40살에 여기 왔어요. 그 전에는 제가 증권회사에서 3년 근무했고 한국연구재단에도 1년간 근무했고 국회에도 제가 3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정책제도연구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사단법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원장을 제가 또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아이를 셋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키웠는데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이사장을 하면서 또 전체 전국에 우리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모조합원의 대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우리 마중물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학과 연구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 박경순 교수가 지금 행정학과 졸업생으로서 본부 교수로 있고 곽기라는 창업진흥원에 근무하고 있고 최영목은 이때는 한남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중부대학교인가 여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동주는 한국연구재단, 전대서는 자산관리공사, 유한상, 유승아, 새마을공고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한 열댓 명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하고 지금은 장학 사업만 하고 있지만 이걸 좀 키워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업부는 4개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부, 컨설팅 사업부, 농장사업부, 신규사업부 이렇게 아, 조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별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아까도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유통 부분에서는 공동구매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하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에서는 공공 부분 연구 용역 또 민간 부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음식료 부분에서 음식료 커피숍 또는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소개할 때 콩카페라고 하는 그 베트남 커피숍을 가져왔는데 제가 커피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서 커피숍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맨 처음에 여는 거는 도와주되 그런 친구 이제 일단은 커피에 관심이 있어야 커피 장사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커피뿐만 그 안에 뭐 찻집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음식점 여기다 또 식당도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점도 하고 싶고 빵집도 하고 싶고 이렇게 음식료 부분 쪽에 사업체를 학교 앞에 열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원룸 임대 또는 기타 부동산 임대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그리고 농장 부분에서는 제가 시골에 제가 만들어가는 마중물 농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대전 인근 저희 조합원 중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곳곳에 이제 땅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만들어내는 농산물을 가지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 판매하는 부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력농장 관리라고 해가지고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농장들을 협력사로 관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구매, 일반인 대상 유통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조직이어야 그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러면은 공동 육아 어린이집도 우리 한남대 앞에 우리 아동복지학과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필요한 경우 학원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교육 부분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이제 유통사업뿐만 아니라 시장 현황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유통사업 부분은 기존의 생협과 한살림, 두레생협, 아이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키워가면 될 것이다 이거죠. 한남 마중물 생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시골 농장으로부터 떠온 이 물건들을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팔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매출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동네 동네마다 이런 생협을 운영하게 되면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컨설팅 부분 쪽에 아, 공공 부분 연구 개발 또는 민간 부분 연구 용역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 부분. 그래서 한남대는 이제 특히 방학 때 너무 썰렁해요. 한남대학교 앞에가 보면은. 근데 제가 볼 땐 지역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자주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회원제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들도 저는 공동 부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냉장고를 큰 걸 운영하고 각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자기 영역을, 냉장고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주문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식당도 운영하고 주점도 운영하고 커피숍도 운영하고 빵집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들 안에 돌아가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축제, 행사 이런 거 치를 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학과 대면식, 동아리 모임,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싼 가격에 머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에, 공유형 원룸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룸 완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공동으로 하면서 자기 잠잘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필요한 공간은 프라이버시 개인적 공간으로 가되 한 원룸 건물 안에 이런 공부방이라든가 부엌 이런 것들은 공동용 공용 공간으로 빼내서 하는 그러한 모델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 사업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운영하게 될 마중물 농장, 그러니까 더마이 농장을 통해서 하지만 주변 지역에 생태 중심으로 하고 있는 농장들을 협력업체로 개발해서 우리 생협에서 그 안전한 먹거리를 어, 판매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다 또 돈을 돌리는 것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만들어 갈 때, 스와트,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SO 전략. 한남대가 가지고 있는 창업 전략과 연계해서 창업을 하고, 또 정부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을 통한 영업을 하고, 저가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증가, 회원 모집을 통해서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들 중에 그쪽에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길 바라고 저는 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억 정도가 있으면 한 1, 2년 정도를 시범으로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이 되면 이제 어떤 자본금을 통해서 월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영업을 통해서 충분히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점 요인, 약점 요인 이런 것들을 그 우리 사업 시작할 때는 꼭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전략도 필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라고 했고 그래서 각 사업 부문별로 그 연도별로 초기, 시작, 성장기, 그 다음에 도입기,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쇠퇴기로 가는 이런 S자 서클을 타는데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도 확장이 나가면 유통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회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해외 아이템까지 하게 되면 다른 데의 유통 사업이 쭉 커갈 수 있지 않을까. 컨설팅도 열심히 제가 뛰어서 공공 부분, 민간 부분에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료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저희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남대학교가 그 이전에 이덕훈 총장님 시절에 다 이제 담장을 만들고 그 안에
텐자나무 심고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 못 들어오게 했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이 캠퍼스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캠퍼스 안에 곳곳에 좀 건전한 가게들이 많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대신 이 본질적으로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과 강의실의 방음은 철저하게 해주는 시설을 고치는 가운데 학교 캠퍼스 곳곳에 이러한 음, 음식료 제공하는 그러한 가게들이 민간 가게들이 들어오고 지역 주민들도 캠퍼스를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지역과 함께하는 한남대학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농장 사업 부분 이렇게 사무실은 저희들이 한 번은 이제 그 학교에 요청해서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못했고 일단은 접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본이 마련되면 다시 사무실을 좀 운영해 볼 생각으로 있고 좀 사업이 잘 되면 전체 원드라운처럼 전체 컨트롤하는 사무실, 법인 사무실이 있고 각 사업부별로 사무실을 갖게 되는 그런 조직 체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20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쯤이면 뭔가 좀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고 또 저의 자금 사정도 녹록치 않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는 결국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 비용으로 따지면은 결국 매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단 말이죠. 따져보면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결국은 저는 조합원들 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내는 돈은 출자금과 회비가 있습니다. 출자금 한 번 들어올 때마다 1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정도를 모집하고 조합원 회비로 월 5만 원 또는 월 1만 원씩 걷어서 한 100명에서 200명이 된다면 그 조합비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조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영업을 하니까 영업을 통해서 초기에는 적지만 앞으로 영업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합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성장기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영업만으로 수익이 창출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으로는 이렇게 초기에는 출자금 회비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때는 뭐예요? 주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우고 그 돈이 남으면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정재무제표라는 것들도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손익계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매출이 얼마 발생하며 원가는 얼마며 그래서 결국 당기순이익을 얼마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재정상태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보는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금이 이익이 나면 남을수록 이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이전돼 가지고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입니다. 기타 한남대학교에는 이제 창업 공간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제가 1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 실제로는 그걸 좀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추후에 공간은 더 확보할 생각이고 이 창업행정 제 교과목을 열기를 바랬는데 올해 처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좀 미진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한 5년 정도 해가면 좀 더 세련된 강의가 되고 여러분들도 실제 창업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라 제 내용도 좀 부실하고 그랬지만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한남대 전체가 창업 중심 대학으로 가려면 이 창업 관련된 것들이 모든 학과에서 좀 이런 창업 행정을 듣도록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은
대전 충청 지역에 몬드라곤처럼 몬드라곤이 한 8만 명을 커버했잖아요. 우리도 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우리 대전시의 대덕구, 동구의 지역의 공동체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수익도 창출하는 그러한 조직, 공동체 중심의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다른 지역별로도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될 거예요. 그런 자매 협력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함께 잘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좀 잘 형성되어 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런 창업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법인도 다 만들어 놨고 실제 이 법인의 주소도 제 연구실로 되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향후에 제가 보니까 그동안 모든 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고 어떤 때는 용감할 필요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그때에 본격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강의는 제가 이야기한 한남마중물 협동조합의 창업사업계획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